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원격입니다. 여기서 원은 멀다, 격은 사이가 뜨다. 풀어서 이해하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무엇을 한다는 의미로 원격 조종,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다,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콩글리시로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트 컨트롤의 줄임말로 원격 제어를 의미합니다. 다음 표현은 원근입니다. 여기서 원은 멀다, 근은 가깝다. 풀어서 이해하면 먼 것과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시력 저하로 원근의 조절이 약해졌다. 원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술 용어로서 원근법이 있습니다.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평면 위에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원근법은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에서 브루넬레스키가 처음으로 발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브루넬레스키는 화가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큰 지붕을 혁신적으로 건축한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화가도 아닌 건축가가 왜 원근법을 발명하였을까요? 의뢰인에게 자신의 건축 작품을 미리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브루넬레스키가 발명한 원근법은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만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하학을 이용하여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림이 일치하도록 과학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을 검증하는 방법 또한 위대합니다. 원근법을 사용한 피렌체 성 요한 세례당 그림에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을 통해서 본 세례당 실제 모습과 거울에 반사되어 비치는 세례당 그림이 일치하는지 교차해서 보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적인 원근법을 사용한 최초의 그림 작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마사치오 화가가 그린 성 삼위일체 벽화입니다. 2차원 평면인 벽에 3차원적인 원근감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선을 사용한 최초의 예술 작품입니다. 벽의 깊은 내부까지 투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원근법을 투시 원근법이라고도 하고 선을 사용하여 그렸다고 하여 선 원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선들은 하나의 점으로 모여서 사라지는데 이를 소실점이라 부릅니다.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 개수에 따라 1.2시, 2.2시, 3.2시로 나누어집니다. 길게 나 있는 길이나 통로를 볼 때 소실점 개수가 1개이므로 1.2시 원근법이 됩니다. 물체의 모서리를 중심으로 볼 때 소실점 개수가 2개이므로 2.2시 원근법이 됩니다. 위에서 건물을 내려다 볼 때 소실점 개수가 3개이므로 3.2시 원근법이 됩니다. 원근법을 사용한 유명한 그림 중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 식당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벽화가 있습니다. 한쪽 벽면을 그림으로 가득 채워서 더욱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식당을 더 길고 넓은 공간으로 보이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식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벽화를 가까이서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시 원근법이 완벽하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투시 원근법 이외에 다른 원근법이 하나 더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색채 원근법입니다. 건물 밖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풍경을 흐릿한 색채로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빛은 대기 중에서 일부가 산란되어 흐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기 중에 산란된 빛이 계속 누적되어 점점 더 흐리게 보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기에 의해서 색채가 점점 더 흐려진다고 하여 대기 원근법 또는 공기 원근법이라고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다른 대표작인 모나리자에도 색채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나리자 뒷배경을 보시면 멀어질수록 색채가 점점 더 흐려집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풍경과 비교해서 보면 조금 멀리 있는 부분과 아주 멀리 있는 부분의 색채는 확실히 다르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원근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원근법을 거슬러 반대로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자신의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을 관찰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대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역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상의 입장에서 대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린다는 발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세계관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그림을 보면 집의 문이 실제로 보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아일체 세계관으로 대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점에서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대상을 하나의 그림에 나타내는 방법 또한 역원근법입니다. 대표적인 동양화로는 목류도원도가 있습니다. 여러 시점에서 본 산의 다양한 모습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907년에 피카소가 처음으로 이러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항상 하나의 개인 시점을 기준으로만 대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벽화인 네바문의 정원을 보면 하나의 시점에서 보이는 대로 그려져 있지 않고 대상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만 상형 문자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연못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물고기와 오리, 나무는 옆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동양에서도 이집트처럼 상형 문자인 한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는 공통점과 역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공통점이 같이 나타나다니 신기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근법과 배경 지식을 연결하여 그림을 보면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근법의 원리를 알고 나면 트릭 아트가 어떻게 우리 눈을 속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불편하면서도 재미있는 사실은 역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분명히 멀리 있는데 더 크고 가까이 있는데 더 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농담으로 원근감이 무시되었다, 원근감이 파괴되었다, 또는 원근법이 무시되었다, 원근법이 파괴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표현은 원대입니다. 여기서 원은 멀다, 대는 크다, 풀어서 이해하면 멀고 큰 것, 즉 계획이나 희망 등의 장래와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원대한 계획, 꿈을 원대하게 가져라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저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의 원격 강의로 많은 사람들이 어휘와 배경 지식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근법을 배경 지식과 함께 연결하여 이해하셨길 바랍니다.